2026년 사이버 보안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인공지능, AI가 있죠. AI가 공격과 방어의 모든 규칙을 새로 쓰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공격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 발 앞서서 방어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바로 누리캡스 유튜브 채널의 2026년 사이버 보안 위력 분석 리포트입니다. 이 깊이 있는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야말로 알짜배기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2026년의 사이버 위협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 취약점 현황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공격의 새로운 양상과 실제 사례들을 분석한 뒤에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는지 즉각적인 대응 방안과 미래를 위한 전략적 방어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6년 사이버 위협, 대체 뭐가 달라졌을까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AI 덕분에 더 빠르고 더 지능적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실제 데이터가 지금의 위협 규모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9,951개. 이게 2026년 들어서 지금까지 새로 등록된 공개 취약점, 그러니까 CVE의 개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 시스템에서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보안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순히 양만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주황색 높음과 빨간색 심각 등급을 합치면 거의 40%에 육박하죠. 이건 뭐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아주 위험한 수준의 취약점들이 그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원본 자료에 있는 표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바로 이 CVSS 점수입니다. 공통 취약점 평가 시스템의 평균 점수가 6.84점까지 올라갔어요. 예전엔 그냥 작은 흠집 수준의 취약점이 많았다면 이제는 한 방 한 방이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취약점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공격의 양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공격자들은 이 많고 강력해진 취약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젠 AI라는 엄청난 무기까지 손에 쥐었으니까요. 지금부터 공격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새로운 얼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AI와 신원 탈취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과거 해커들이 방화벽을 뚫고 시스템에 침투, 브레이킹인 하려고 애썼다면 요즘 해커들은 그냥 훔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문을 통해 로그인하는 방식을 훨씬 선호합니다. 우리 방어의 관점도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AI는 이 변화를 엄청나게 가속화하고 있어요. 첫째, 공격 속도. AI 덕분에 초기 침투에 성공하는 시간이 무려 48분 이내로 줄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빨라진 거죠. 둘째, 정교함. 내 얼굴을 복제하는 딥페이크나 목소리를 위조하는 피싱, 즉 보이스피싱 기술로 공격해오는데 이걸 당해낼 재간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생각지도 못한 구멍, 바로 섀도우 AI인데요. 직원들이 회사 허락 없이 외부 AI 툴을 사용하다가 중요한 데이터가 줄줄 새어나가는 새로운 위협입니다. 이런 새로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IOA, 공격 지표입니다. 기존의 IOC가 해킹이 일어난 뒤에 범인이 남긴 발자국을 찾는 사후 대응이었다면 이 IOA는 공격자의 수상한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공격이 성공하기 전에 미리 탐지하는 훨씬 더 능동적인 방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 공격 사례를 통해 이런 위협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생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더 와 닿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러시아의 유명한 해킹 그룹이죠. APC28이 수행한 오퍼레이션 뉴스플로이트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매일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특정 취약점, 바로 CVE 2026-21509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공격에서 우리가 찾아야 했던 흔적, 즉 침해 지표, IOC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ors.dll이라는 아주 수상한 파일이 생성됐고요. 그리고 공격자들은 wellnesscare.com 같은 자기들만의 비밀기지, 즉 C2 서버와 통신하면서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엔나이트메어라는 정말 악몽 같은 이름이 붙은 공격입니다. 이건 업무 자동화 도구인 N8N의 취약점 CVE 2020-21858을 이용한 공격이었죠. 이 사례에서는 앞서 말한 IOA, 즉 공격자의 행동 패턴을 포착하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서버 기록을 보니까 누군가 사용자 정보 파일인 /etc/password나 환경 설정 파일 env,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database.sqlite 같은 민감한 파일들을 자꾸 엿보려고 한 시도가 있었어요. 게다가 sh, bash, cmd.exe 같은 여러 명령 실행 프로세스가 갑자기 동시에 실행되는 아주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죠. 이게 바로 공격의 신호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위협에 대해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우리가 취해야 할 기술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첫째, KCV, 그러니까 이미 공격에 악용되고 있는 게 확인된 취약점 목록에 있는 것들부터 최우선으로 긴급하게 패치해야 합니다. 둘째, 다중인증 MFA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파이더2처럼 복제가 거의 불가능한 하드웨어 키를 사용하는 게 가장 강력하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불필요하게 열려있는 문들, 예를 들어 VPN이나 라우터 관리 페이지 같은 접근 경로를 지금 당장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계속해서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려면 우리는 더 길게 보고 지속 가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전략의 중심에는 바로 ZTNA,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접근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 원칙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해요.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내부 네트워크라고 우리 직원이라고 무조건 믿어주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보안 표준입니다. 자, 장기적인 방어 전략 3가지입니다. 첫째, CTEM. 우리 시스템에 어디가 약한지, 공격자가 어떤 길로 들어올 수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둘째, ITEDR. 신원 기반 위협을 탐지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권한을 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AI 보안 체계 구축.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AI의 창으로 공격해오면 우리도 AI 방패를 들어야죠. AI 에이전트나 AI 전용 방화벽 같은 것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AI가 주도하는 공격의 시대.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의 방어 체계는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보안 위협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